안녕하십니까. 법무사 김진욱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매 물건을 취득 목적에 따라서 내가 투자를 할 건지 또는 실거주 할 건지 임대수익 전원채가 이 취득 목적에 따라서 내가 예를 들어서 시골에 있는 어떤 부동산을 낙찰을 받았는데 처음에 한 달은 즐거웠는데 그 다음에는 뭘 할 것인가 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시골에 사는데 주변에 산이 있으면 내가 산나물을 피는다든지 버섯을 채취한다든지 아니면은 주변 산을 내가 사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두릅이라든지 엄나무순, 오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공예만 딸 수 있는 것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오토 캠핑장을 한다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취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취득 부동산의 종류는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근린시설, 근린주택. 근린시설은 빌딩을 얘기하는 것이고 근린주택은 밑에는 상가가 올라와 있고 위에는 주택이 근린주택입니다. 통상 신도시에 가면은 많이 보이는 것이고 근린상가는 상가 부동산 밑에 무슨 매점이라든지 무슨 문방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린상가이고 숙박업소, 수익형 부동산은 모텔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볼 때는 이게 과연 목조로 되어 있는지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지 철근 콘크리트는 기본적으로 수명으로 50년이고 한 30년 지나면 재개발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평수는 또 몇 평인지 층수는 로얄층인지 1층인지 꼭대기층인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방향은 남향인지 또는 인접 건물과의 어떤 빌라 같은 경우는 바로 앞집하고 거리가 너무나 가까워 가지고 프라이버시에 침해가 된다. 또 건축 연수는 또 얼마나 예를 들어 가지고 30년이 다 된다라든지 지금 현재 80년에서 85년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분촌조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가는 것이고 건축 연수도 보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러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3층 이상은. 엘리베이터도 보고, 그 다음에 도로가 있는지. 주택을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 바로 앞에 있는 그 토지가, 도로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도 한번 인접 토지도 봐야 됩니다. 만약에 사도다 그러면은 아주 그냥 그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맹지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주변에 축사가 있다 그러면 너무 악취가 나고, 그 다음에 소음이라든지 송전탑이 최소한 500m 이내에 있다 그러면 갑상선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분묘라든지 장례장이라든지 혐오시설, 공장, 주변에 또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공장이 있어서 시골에 가면 어느 지역은 암에 걸린 사람이 수십 명이다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이 오면 침수가 됐다든지 또는 늘 가뭄이 많이 드는 지역이라든지 GTX라든지 이런 교통노선이라든지 또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는 고등학교 한 건을 본다든지 시장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인지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는지 또는 이 건물이 주로 이제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이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원상회복 비용이 얼마가 되는 거죠. 또 대지인 경우에는 또 무턱대고 또 건축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옛날에 시골에 어떤 건물이 있다고 해서 그걸 허물고 다시 지는 게 아니고 그 시골의 낡은 주택이 건축될 당시의 건축법하고 지금 건축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건축 가능한지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어느 건물을 건축 가능한지는 토지 이용규제 서비스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임야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경사도라든지 비가 한번 오면은 도로를 내도 다 휩쓸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를 낙찰받았을 때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는 9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또 분양권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주의토지 통행권이 있어서 내가 도로를 받는다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든지 아니면은 지도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매 물건을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들이 많이 보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또 확인 설명 의무의 조항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는 인터넷 치면 나오고 그 공인중개 법령에도 나오고 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기준으로 해서 체크를 하시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권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사망의 중개 보수에 대한 내용은 필요가 없고 나머지 동법상의 거래 규제 이용 제한, 예를 들어서 수질 보존 지역이라든지 보온 지역이라든지 이런 어떤 내용들, 그 다음에 배관이라든지 수도, 전기,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층간소음이 있는지 누수 결로 이거는 제가 추가로 적어놨는데 송전탑이라든지 공장이 주변에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입지 조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인데 법인이 취득할 때는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12%, 세치일 때는 법인은 12%, 개인들이라도 8%, 12% 정도 되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세율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또 나중에 이것을 팔 때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매물건은 이제 그다음에는 권리 분석인데 말소기준 권리, 뭐 저당권이라든지 압류가압류, 담보가등기, 그다음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전세권, 뭐 이런 어떤 말소기준 권리도 보시고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보다 앞선 어떤 조세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특히 법인 소유일 경우에는 더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등기가 있는 가등기도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한 게 아니고 가등기가 있고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은 나중에 그 가등기가 말소되는 여부를 보시고 그 다음에 가처분도 선순위 가처분은 인수해야 되지만 후순위 가처분 중에서도 그 무효인 예를 들어 가처분은 소유권의 분쟁에 대한 가처분이 있는데 그 소유권 분쟁에 대해서 무효를 갖다 다투는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이더라도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수해야 될 권리가 뭐가 있는지 이거는 매각물건 명세서에 전부 나오기 때문에 굳이 막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이상권이라든지 유치권 같은 경우도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유치를 했다라든지 저도 유치권 신고를 업무상 많이 하는데 대부분이 허위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본인들이 싼 가격에 낙찰을 받으려고 유치권 신고를 하는데 대부분 공사대금이 다 부풀려 있는 거기 때문에 유치권도 디테일하게 보시면 좋은 물건을 또 확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지분입니다. 요새 가장 핫하고 가장 안전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사실은 공유지분 경매입니다. 공유지분 경매의 단점은 대출이 잘 안 된다라는 거, 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출 기간이 제한된다라는 거, 그런 건데, 어쨌든 공유지분 경매를 낙찰받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공유물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 한 6개월,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문을 받아가지고 경매 시장을 함께 6개월, 한 1년 정도를 돈을 묵힌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공유지분 경매입니다. 그리고 또 경쟁력도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막 열 몇 명씩, 뭐 20몇 명씩 모이지만 공유지분 경매는 많은 사람들이 입찰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틈새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뭐 담보권, 그 다음에 선순위 전세권, 그 다음에 체납 처분에는 압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수해야 되는지도 보시고,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 뭐 미나인 비자라든지 뭐 시완 이런 사람들은 신경 쓸 게 없지만 F4라든지 외국인, 중국인, 그 다음에 또 구소련 지역의 공포들이 온 경우에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좀 유심히 봐서 임차인이 있는 건지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대지권이 미등기된 부동산 중에서 감정 가격에 포함된 건 상관이 없는데 대지권이라는 건 아파트 깔고 있는 땅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때 땅에 대한 소유권이라든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이제 주로 대지권 미등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미등기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토지 등기부에 별도 등기 있다라는 거 요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토지에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든지 이런 거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시에 권리 산정인 이후에 들어갔다 그러면 조합원 어떤 분양권이 안 나오고 재건축도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낙찰했다 그러면 조합원 지위가 없고 황금청산의 대상이 되고 재개발도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 낙찰 시에 조합원 지위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법정상권이나 이런 내용을 보는데 제가 말이 빠르지만 어쨌든 화면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 참고하시라고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명도 분석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을 인도명령 대상자다 그러면 인도명령 신청하면 3, 4일이면 결정문이 나와가지고 집행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나면 이제 명도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인도명령 신청은 우리가 그 잔금을 지급해서 배당 비율이 잡혔을 때 그 1개월 이내는 인도명령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1개월이 지나면은 그때는 기록이 전부 경매계에 있는 게 아니고 고정계로 기록이 이관되기 때문에 그때는 판사가 인도명령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시간도 더 걸리고 경매계에 있을 때 우리가 인도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경매계장이 잘 유도리있게 하지만 나중에 고정계로 가게 되면 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도명령 신청은 그 배당일이 잡히면 그 다음에 바로 1개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명도소송이라든지 가짜유치권들, 유치권 불연장하는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채무자나 소유자 본인이 또 가족 거주의 부동산 세대 합가라고 하는데, 보통 가족이 먼저 전입을 하고 나중에 세대주가 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나중에 날짜가 후순위다 하더라도 선순위의 어떤 그 가족들하고 해서 같이 본다는 거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든지 또 성순위 임차인인데 배당력을 한 사람 또는 배당력을 하지 않고 대항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후순위 세입자도 또 배당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금 수령하는 경우, 또 법인인 경우에 또 여러 가지 또 송달 문제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명도 분석입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개발 분석이라는 것은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물론 경매는 아니지만 요새 강남 사람들이 집을 살 때 1가구 2택을 피하기 위해서 중도금을 넣고 건축사를 불러가지고 용도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상가로 변경한 다음에 이제 취득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 물론 이건 경매는 아니지만 어쨌든 경매에서도 이것을 용도 변경을 해서 뭐 카페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상가나 원룸형으로 뭐 리모델링 한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이 부동산을 뭐 소사무실로 할 건지 코인런드기로 할 건지 아니면 공유 오피스로 할 건지 고시원 뭐 독서실 많습니다. 아니면 에어비앤비 또 도시민박으로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게 이제 개발 분석인데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분석인데, 이제 나한테 얼마가 남느냐 쉽게 얘기하자면 취득세라든지 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이제 1년 안에 팔면 뭐 70%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가는데, 이걸 회피하려고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금융이자라든지 투자기에 어떤 비용, 돈이 묶이니까 투자기의 비용 문제라든지 순이익이 얼마인지, 또 소송 비용, 예를 들어서 공유지분을 낙찰받아서 분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한다라든지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또는 법정치상권에 대한 소송들, 법정치상권을 갖다가 거기에 대해서 철거 소송이라든지 지료 소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명도 소송이라든지, 우리가 인도명령을 6개월 이내 해야 되는데 6개월이 지나면 이제 명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 분할을 하게 되면 경매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어떤 취득세라든지 종부세, 그다음에 또 양도할 때 어떤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나한테 수익이 얼마나 생기는지 이런 것을 이제 수익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이제 2020년 9월에 서울 경기 아파트가 어떤 물건이 나와 있는지 근린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제가 엑셀로 정리를 한 게 있는데 보겠습니다. 우리가 법원 경매에 인터넷으로 대법원 법원 경매 정보에 들어가면 이런 어떤 물건들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경매는 2주 정도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 경매 정보도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굿옥션, 지지 옥션, 그 다음에 뭐 스피드 옥션, 탱크 옥션, 디지털 테인, 뭐 여러 가지 경매랑 무슨 경매 알림이 엄청나게 많은 경매 사이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다음에서도 다음 부동산 경매에도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다음에서. 그 다음에 또 다음뿐만이 아니고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이렇게 경매 물건을 또 소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신한은행에서 운영하는 신한옥션에서도 이렇게 경매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매 물건 사이트들이 있고, 이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회를 하면 주요 물건들에 대한 설명은 다 해주고, 그렇지만 어쨌든 권리 분석에 대한 내용은 이제 가입을 하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 경매라든지 네이버 부동산, 다음 경매, 신한 옥션 뭐 이런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경매 사이트를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시간 날 때마다 만들어서 9월 달에 이제 경매 나온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파트 경매에 지금 총 58개, 제가 정리한 것이 58개 있는데, 이것을 제가 권리 분석을 했는데 대부분 뭐 권리 분석이라는 게 특별한 건 없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 또 지분 경매만 나온 거 있습니다. 그래서 초짜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가 유튜브를 지금 한 거기 때문에 경매 초보분들인데, 사실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배당 요구를 하고 배당을 받아 나간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고, 다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중에서 우리가 당해세라든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선순위의 어떤 그 압류권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비록 배당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또 인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도 경매 신청을 해보면 우리가 1순위 근저당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세금으로 다 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빼버렸습니다. 나중에 좀 더 실력이 쌓인다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제가 다시 분석을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공유지분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지분 경매도 상당히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볼 수 있는 게 지금 공유지분 경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유지분 경매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나중에 또 별도로 상담을 해주시면 제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거나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좀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토지 별도 등기가 있거나 하는 아파트 9월달 거를 다 빼니까 타자 없는 물건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날짜가 제가 이걸 옛날에 이전에 좀 했기 때문에 지금 날짜가 지난 것은 뭐 필요가 없고 해서 이렇게 하자 없는 물건들이 대략 한 20몇 개, 그 중에서 이제 6억 원 미만, 비싼 거는 사실은 뭐 비싼 것들이 돈이 많이 유찰되면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 10억 원 이상의 어떤 경매 물건은 많은 사람들이 경쟁 입찰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 서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6억 미만 아파트 중에서 지금 9월달 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지금 날짜가 지금 지난 것은 몇 개 없고 날짜가 안 지난 것 중에서 들어가는데 대부분 감정평가 이제 소형평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유찰된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9일 이후에 들어갈 거는 지금 20일, 27일 그게 마포구 연남동 평구 수색동에 나와 있는 아파트들이고 대지권이 큰 부동산을 고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재건축이 됐을 때 큰 평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지권이라는 것은 아파트가 깔고 있는 땅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주로 대지권이 큰 아파트를 선택을 해야 좋습니다. 주로 주공아파트 같은 거, 주공아파트는 재개발, 재건축의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게 할 수도 하는 것이 용이하고 주로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게 되면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또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대부분 대지권 면적이 큰 것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이전에 나온 그 아파트를 하더라도 또 유찰이 되면은 그 다음에 또 한 달 있다 또 10월 달에 또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온 물건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치하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채권자가 가격이 내리는 시점이면은 또 잉여 금액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그 경매기일 연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경매기일 연기 신청 권한이 없고 채권자가 하게 되면 또 변경으로 표시되면서 또 나중에 또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아파트는 가장 경매에 하자도 없고 초보자가 가장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현재 지금 들어갈 게 별로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다음은 주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9월 달에 주택인데 지금 19일 이후에 나와 있는 날짜를 보면 제가 이거 정리한 지가 좀 오래돼서 19일 이후에 이제 나와 있는 그 서울의 주택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한 건 조금 괜찮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주택은 다 하자가 있습니다. 보면은 뭐 지분, 유치권, 지분, 뭐 대단위 주택 이렇게 해서 하자 없는 물건은 종암동에 있는 물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종암동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제가 종암동에 있는 물건을 좀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종암동 주택의 토지 등기부를 보면 이렇게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고 일부는 이제 소유권 이해 권리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등기부를 보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법무사들 공부할 때 동순별적이라 해서 동부,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각부나 얼구같이 구가 다를 경우에는 접수번호 우선인데, 일단 이렇게 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쭉 써놓습니다. 써놓는데, 이렇게 어떤 그 등기부가 지저분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등기부 등본을 띄면 한 장으로,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이제 인터넷 등기소에서 띄게 되면 제일 뒷부분에 한 장으로 정리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각부 소유자가 누구냐 보면 쭉 보면은 이제 그 소유자가 이제 이광재라는 사람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이제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채권자 대위, 아마 김기옥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상속을 포기한 것 같고 채무가 많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김기옥의 채권자가 이제 진정명의 회복으로 이제 소유권 일부 이전 소송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사회행위 취소 사건, 그러니까 이제 김기옥이가 채무가 많아서 내가 상속 포기를 하니까 사회행위다 해가지고 이제 판결 받아가지고 채권자가 강제로 대위 등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강자 소유권에 이제 일부 이전을 한 거죠. 9분의 2를 이제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그 다음에는 또 이강자 또한 또 이렇게 김유은이라는 사람한테서 또 이렇게 가처분이 들어왔습니다. 가처분은 뭐냐면 소유권에 대한 다툼인데, 김유은이가 나는 이미 증여받았다. 그래서 증여계약에 의한 요청권 보전으로 이제 가처분을 하고 나서 이제 소송을 하는 그런 사안인데, 어쨌든 나중에 다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등기부에 근저당권도 쭉 들어와 있고, 근저당권도 이제 접수 날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접수 날짜 기준이고, 그 다음에 건물등기부도 토지등기부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대부분. 다만 이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 내용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종암동 주택, 아까 그 서울시 9월달에 들어가 볼 만한 주택 경매 대상 물건 중에서 종암동 주택을 제가 이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 종암동 주택의 등기부를 다 보고 정리를 한 것이 이겁니다. 제가. 그래서 건물 등기부 등본하고 이렇게 이제 토지 등기부 등본이 있는데, 건물 등기부 등본을 이렇게 해보면 이강자가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상속으로, 그 다음에 김기옥이가 이렇게 이제 소유권 일부 이전, 아까처럼 진정명의 회복으로 9분의 2. 그 다음에 이제 울부에 쭉 접수 날짜를 보통 이제 그 경매 사이트에 이미 다 나와 있지만, 경매 사이트보다도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칸을 쳐가지고 접수 날짜를 쭉 적습니다. 그러면은 그 소유권 접수, 그 다음에 근저당권, 가처분 접수 날짜를 잡은 순위가 보입니다. 그 중에서 최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는 건 다 말소입니다. 다 소멸이고,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이면은 뭐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인수해야 될 권리인데, 그것은 매각물건 명세서에 전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주택을 임대차 했을 때 소액 임대차의 범위도 임대차 계약 당시에 보증금이 아니고 말소기준 권리의 근저당권이 설정될 시점에 임차보증금을 가지고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따집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이 이걸 놓쳐가지고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은 그렇지 않은데, 또 자기 집만 땄지 법을 또 곁으로 한 사람들은 그런 거에 또 모르는 사람도 있어서 저희도 지금 소송을 몇 건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등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소기준 권리에 있는 건 다 소멸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종암동에 있는 이 건물, 종암동 건물은 이 종암동 주택의 이제 감정평가서를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대지 건물, 제시의 건물도 하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감정평가, 대부분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이제 감정평가 쭉 한번 넘기겠습니다. 정방향 토지고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단독 주거, 용적률을 이제 나타내는 기준인데, 토지용기재 서비스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이제 모양이 이렇게 나오고,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면 사진으로 한번 이렇게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수정미장이 고려대역까지 6분이고 3, 4분 10이고 도보로 약 3, 4분 지하철 6분. 여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감정평가서를 보면 됩니다. 위치는 이제 여기 위치고, 지도로, 네이버 지도로 찍으면은 뭐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큰 대로변 옆이고, 이 옆에는 다 아파트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건너편은 전부 아파트고, 이렇게 이제 대로변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잘 뭐 활용을 해서, 밑에를 상가로 고친다든지,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요거를 부숴가지고 다시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그거는 또 건축사하고, 아니면은, 개발하시는 분하고 잘 얘기를 해서, 다시 근린주택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 201 타경 109 745, 요 동네가 9월 27일 날 있습니다. 9월 27일인데, 한 번도 이제 신건이다. 이번에 아마 유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100%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부동산의 가치를 안다 그러면 유찰되지 않았을 때 들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맨날 뭐 유찰됐을 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부동산이 정말 좋고 난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신건일 때 들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시내에 이제 근린주택입니다. 밑에가 상가고 그 다음에 위에는 주택인 것을 우리가 근린주택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9월 달에 나와 있는 것이 이렇게 몇 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하고 지분 경매를 뺀 나머지를 이제 하자 없는 물건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지금 3개입니다. 4개입니다. 4개인데 전부 신건이고 미아동, 신정동, 백인동, 을지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을 보면 너무 비쌉니다. 16억, 26억, 14억, 57억. 그렇죠. 경기도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에도 근린주택이 있는데 제가 지금 붉은색으로 한 게 제일 그나마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데 여기에도 사실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에 나와 있는 근린주택이 지금 한 10몇 개 정도 되는데 이 근린주택이 다 보면 매각제, 창고는 매각제야 됐고 위반 건축물, 또 지상권 말소, 지상권이 있는데 이제 동의서가 법정시장권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서를 갖다 이렇게 제출한 것 같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전부 위반 건축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직 지어지지 않은 건물이고 제시외 건물이 있고 또 임차인이 또 문제가 되는 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 또 이건 맹지고 위반 건축물 이거 전부 하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없는 물건은 결국은 풀이면 날짜 지난 거는 이제 빼면 덕양구 대자동하고 화성시 향나부 행정리 근데 이 화성시 향나부 위쪽에 공장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근린주택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시고 그렇게 하면 수익형으로도 괜찮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 지금 5억 천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에 아마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을 만약에 다 고려한다 그러면 실제 들어가는 돈은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하자 없는 물건들이 이렇게 있다. 제가 일단은 소개를 해드리는데 제가 소개를 한 이 사건 번호를 잘 또 보시고 분석을 하시고 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현장은 방문하셔야 됩니다. 다가구 주택입니다. 서울에 지금 다가구 주택이 지금 한 12개, 13개 정도 나와 있는데 그 다가구 주택이 전부 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 그래서 반드시 하자가 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만약에 안 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또는 배당 요구를 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하자 없는 물건으로 생각되는 게 지금 10월 초까지 해서 5개가 나옵니다. 5개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종로구 부암동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밑에 그 터널이 바로 옆에 있는 땅이라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감정평가액이 10억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일반 서민들이 낙찰받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 중에서 가장 감정가액이 제일 저렴한 은평구 신사동의 다가구 주택인데 이거는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그 세입자들 명도 문제가 제일 문제되는 게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이 임도명령 신청인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문제되는 거는 이제 위반 건축물, 근린주택하고 다가구 주택은 위반 건축물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행 강제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해당 관할 감청에 건축가나 이런 데 문의를 하시면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상 말도 빠르게 너무 말을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어차피 화면을 보시기 때문에 제가 말을 좀 빨리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다음부터는 제가 짧게 영상을 좀 지금보다는 더 짧게 좀 영상을 촬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매를 한다 그러면 반드시 민사집행법은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초짜분들은 뭐 굳이 읽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경매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조문 정도는 읽어야 되는데 제가 몇 개를 추렸습니다. 우리 민사집행법 제5조에 보면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경매로 낙찰받은 우리 고객들이 상당히 그 명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굳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인도명령 신청을 해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고 못 받은 돈은 또 그 채무자나 그 점유하는 자한테 우리가 다시 또 청구가 가능합니다.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차피 이기는 게임인데 강제력 동원 규정이 이렇게 있다. 저항을 받으면 경찰, 국군까지 부를 수 있다. 뭐 조폭이라든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국군까지 원조를 요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경매라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 하는데 그 말소기준 권리가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우리 민사집행법 제91조에 보면 매각 부동산 이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게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네, 저당권.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용익물권들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소멸. 그래서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채권, 가압류채권,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우리 부동산에 대한 압류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각으로 소멸된다는 거. 우리가 판결 받아가지고 경매 신청을 하는데 우리가 판결 금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동산 경매가 불가능합니다. 500만원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 400만원으로 판결 받으신 분들은 1년, 2년도 기다립니다. 지원 손해금으로 500만원 이상 될 때까지.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는 소멸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 지역권 중에서 이제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한 전세권 소멸됩니다.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는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 배당 요구한 전세권 이런 경우가 이제 말소기준 권리 조항인데 우리 민사집행법 제91조에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설명 3천사라고 했는데 제가 경매는 반드시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현황조사, 그 다음에 감정평가, 매각물건 명세서 세 개입니다. 그래서 매각물건 명세서는 반드시 봐야 되는데 상품설명서라 여기에 보면은 인수하는 권리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권리 분석을 할 줄 몰라도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 크게 손해볼 게 없고 만약에 매각물건 명세서에 나타나지 않은 물건이 내가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매각 불허가 결정 신청을 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는 아까 그런 겁니다. 매각 결정에 대해서 일주일이에요. 우리가 보통 경매 낙찰을 받으면은 일주일 있다가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또 일주일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즉시 항고 기간이 일주일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최고가 매수인으로 낙찰을 받고 2주가 기다려야 확정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 경매가 취하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임의 경매 같은 경우는 취하하면 취하가 됩니다. 강제 경매 같은 경우는 낙찰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되지만 임의 경매 같은 경우에는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명령은 6개월 이내 해야 된다는 조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0조에 보면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물 분할을 해가지고 형식적 경매일 경우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안 되지만 공유지분 경매에서는 언제든지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공유지분을 낙찰받아서 수익을 낸다라는 사람은 항상 공유자가 들어올 수 있는지 염두를 두시고 입찰에 응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요구권자 148조인데 우리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못 받지만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이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소액 임차인들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상 조문을 훑어봤는데 너무 말도 빠르고 너무 장하게 길고 했지만 오늘은 처음이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제가 말이 빠른 것은 화면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영상을 찍을 때는 조금 좀 천천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료 화면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경매에 대한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경매 물건을 활용하느냐 또는 얼마나 많은 정보를 내가 습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경매 물건을 터부시하는데 남이 망해서 나간 물건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연예인 이병헌도 용인이라든지 뭐 공주라든지 이런데 빌딩 세 채를 낙찰받아가지고 부자가 된 사례도 있고 또 잘 아는 서장훈 씨도 양재역에 또 건물을 낙찰받아가지고 누구보다도 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이 터부시할 필요도 없고 또는 그 경매 물건이 그 사람이 그 시기에 뭔가 사업이 안 돼서 그게 나온 것이지 그 집에 들어가서 재수가 없다라든지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관리해주는 그런 부자들 재산이 500억, 1000억 되시는 그런 분들 건물을 제가 이렇게 뭐 재소전하여라든지 명도 소송이라든지 관리를 해드리는데 그런 분들의 대부분이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는 터부시할 내용도 아니고 어쨌든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인 만큼 재테크에 잘 활용하는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물건들을 소개하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